가장 이제 알려진 연기자 출신 국회의원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김을동 전 의원이 아닐까 싶은데 김을동 전 의원 어떤 분입니까? 뭐 그러니까 45년 해방둥이인데 서울 종로에서 태어났고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할아버지 아버지가 유명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청산리 대첩 이끈 김자진 장군이고 아버지는 이제 이른바 정치 깡패 출신 재선 국회의원 그리고 뭐 영화 장군의 아들이라든가 뭐 드라마 야인시대로 널리 알려진 김도환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야기는 뭐 원체 뭐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김도환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김자진 장군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사실 고아처럼 지내다가 이 10대 후반에 종로 장악해가지고 일본 주목들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사실상 조선의 주목 황제를 불렀다. 이거는 뭐 사실 야인시대 보면 다 알고 요새 뭐 지방송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해방 이후에는 좌익에서 잠시 활동하다가 이 부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당시 이제 공산주의자한테 암살당했다는 네. 사실을 알아가지고 이제 우익으로 전향했고 그러면서 사실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 뭐 앞잡이 비슷하게 해서 우익 행동대장 역할을 했는데 이분 또 유명한 게 이제 이 오물투척 사건 뭐 지금 뭐 어르신들 다 알겠지만 이게 당시 이제 국회의원 하다가 1966년에 이제 이 사카린 밀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정권하고 뭔가 유착이 돼가지고 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당시 그 국무총리 정일권 총리랑 뭐 국무위원들한테 이른바 똥을 투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 구속당해가지고 고문도 당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의원직까지 상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을동 전 의원은 이제 입장에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는 평소에 이제 좀 양면적인 평가를 하는데 이 정치인으로서의 삶은 이해하는데 이제 사실 집안에 거의 들어오지도 않고 돌보지 않아가지고 어머니가 삭바느질이라고 집안에 생겨져 있어서 나중에 어머니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병으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양면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또 특이한 건 이분은 또 중앙대 정치학과에 입학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저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뭐 이제 다음 해 중퇴를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양방송 공채 성우를 거쳐가지고 이 뭐 30년 넘게 연기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나오신 게 이제 상궁 역할로 많이 나오셨고 그래서 본인 옛날 뭐 인터뷰 보면 간호사 빼고는 뭐 다 해봤다고 뭐 그 이야기 간호사 하셨는데 빼고 다 해봤다고. 예. 근데 또 특이한 게 이 드라마 아까 말씀드렸던 김두한 그러니까 아버님 다루는 김두한 다루는 그 야인시대에 캐스팅도 왔는데 자기가 이제 뭐 이 아버지 다루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껴서 거절을 했고 근데 또 이분 또 유명한 게 이제 원래 이제 김두한 뭐 장군의 아들 이런 걸로 영화가 히트치면서 이렇게 이 김두한 딸 뭐 이런 네. 걸 많이 불렀고 장군의 손녀 이런 걸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치권 진입할 때도 그런 걸 많이 이제 어필을 했는데 이제 아들 송일국 씨가 이제 뭐 주몽 이런 걸 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송일국 엄마라고 이제 좀 자기 이야기 어필을 하시다가 이 송일국 씨가 또 새쌍둥이 삼둥이를 낳아가지고 슈퍼맨에 돌아왔다 해서 엄청 인기를 얻잖아요. 새쌍둥이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삼둥이 할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기자들 만나면 아들 자랑하다가 그 이후로 이제 삼둥이 자랑을 많이 했고 이분 예전에 뭐 인터뷰 보니까 2012년 때 이제 총선 때 서울 송파울 공천이 결정됐는데 결정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렸대요. 다른 사람 네. 다른 쪽에서는 이 공천 결정들이 많이 했는데 그래서 되게 이게 뭐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결정이 났는데 바로 결정 나는 1시간 전에 이 삼둥이가 태어나가지고 길조였다. 자기는 이제 그게 삼둥이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래서 그 삼둥이 이름이 대한민국 만세 태명이잖아요. 그걸 바로 이제 호적에 올리고 자기가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외쳤다. 대한민국 만세 한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선거운동을 할 때도 보면 이게 이 유권자들이 와가지고 새쌍둥이 손자가 있으니까 이게 진짜 예국한 거다 해가지고 선거운동에도 되게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족의 서사가 정치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인물로 김을동 의원 여겨지는데. 저도 한번 뵀는데 네. 기억에 남는 건 송일국 씨 자랑밖에 없었어요. 근데 만나서 기자들 만나서 그때는 이제 송일국 씨가 진짜 정말 잘 나갈 때 지금은 좀 약간 활동이 뜸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약간 한류 스타 비슷하게 잘 나가실 때인데 이제 송일국 씨가 원래 자기 학교 때 송일국 씨가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자기가 이제 방에 들어가면 나 자고 있었다. 그래서 야단도 치고 했고 그다음에 뭐 원래는 무대 미술을 권유했는데 이제 어떻게 무대 미술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얘는 배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배우를 했다고 하고 또 기억나는 게 유학을 보냈는데 IMF 때 되게 어려워져서 들어왔대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때도 그냥 착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아들 참 착하다. 그리고 나는 한류 스타 송일국의 엄마다. 뭐 사실 근데 저는 배우 김을동 씨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배우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성격파 배우고 나름대로 존재감이 뚜렷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 영화는 이제 마파도에 보면 섬에 이상한 할머니들 많이 있는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최근 영화 아닌데. 최근 아무튼 그 2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배우로는 상당한 존재감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냥 이게 지나가던 배우는 아니고요.
김수미 씨 근처까지 가는 정도의 배우라고 그 정도 연기를 계속 했다면 그 정도 네. 됐을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얘기 들어봤더니 그 김을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전신인 정당에 정치를 오래 하신 편에 속하는 건데 이분이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친일 잔재를 청산하거나 그 반민족적인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보 언론 기자들한테 자료를 많이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 일단 연예인 출신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국회 상임위가 뭐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집안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 독립운동이나 뭐 이런 뭐 국가유공자 애우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고 저도 이제 당시 새누리당 출입을 해서 좀 기억이 나는 게 이 정기국회 국정감사 앞두면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의원실에서 약간 언론사들한테 단독 자료라고 자료 주기도 주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새누리당 같은 그 당시 이제 쪽에서는 이제 저희 같은 매체 단독 자료 주는 게 거의 드물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 몇 차례 줬던 기억이 나고 이게 구체적 기억 내용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아마 독립유공자 홀대 그랬겠죠. 부분이나 이런 네.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왜 줬을까 생각해보면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정부 정책 비판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박근혜 정권이 이제 역사 되돌리기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 매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속 비판을 해왔으니까 오히려 이제 경향신문에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판단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나왔을 때 원래 헌정회 회원으로 지지 선언을 했다가 이번에 저 홍범도 장군 그 흉상 뭐 철수 논란 이런 거 이럴 땐 또 그걸 세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게 재밌는 대목인데 김혜지 의원도 말이 들어봤더니 그 진보 언론 기자들하고 굉장히 가깝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을동 전 의원도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의정 활동에서 그 괴를 같이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김을동 전 의원이 뭐 표현이 좀 어떻게 좀 이상하지만 좀 의리 뭐 이런 걸 되게 강조하시는 분 같고 아무래도 이제 뭐 부모 아버님이나 뭐 그 할아버지 영향도 받은 것 같고 근데 이 제가 또 기억나는 게 2014년 김무성 대표가 이제 김무성 지도부가 들어서는데 그 당시 이제 최고위원을 김을동 전 의원이 하거든요. 네. 당시 경선에서는 6위로 탈락이었지만 이제 여성 배려 조항에 따라 최고위원이 됐는데 이분 뭐 출발 자체가 친박 연대고 해서 그 친박계로 이제 분리를 기생했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의원들한테 이게 최고위 회의할 때 인사할 때 항상 이렇게 충성 이렇게 해가지고 별명이 을동장군이었어요. 을동장군. 네, 그래서 당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겠지만 이제 박근혜 청와대에서 이제 그 총선압도 공천 압력 강하고 맞아요. 뭐 서청원 네. 최고위원 뭐 이런 친박계들이 이제 김무성 대표 흔들어댔잖아요. 엄청 그래서 압박했죠. 김무성 대표가 그 당시 이제 공천장에 찍을 대표 직인 들고 날라가지고 부산까지 가가지고 물론 이제 나중에 김무성 대표 밝히기는 직위는 그 대표실 금고 안에 있었다고 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이른바 옥새 파동으로 유명했는데 당시 그 김무성 대표 편을 들어준 사람이 이 김을동 최고였어요. 야. 그래서 그 김을동 최고가 없었으면 이 옥새 투쟁 포기했을 거라고 김 대표가 나중에 얘기했을 정도로 약간 김 대표 의리를 지킨 거 아니냐는 생각 들고 이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당시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박 대통령 실정하는 모습이라든가 독단적 성격을 보고 좀 본인이 좀 실망했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근데 이제 또 약간 김무성 대표 의리 이런 거 느낌이 드시는 게 2016년 말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있으면서 이제 탄핵 당하고 났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새누리당 탈당하잖아요. 그래서 바른정당 갈 때 그때 같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19대 대선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을 또 지지를 해요. 물론 이제 그 이제 복당을 하긴 했는데 그또이 궤적이 좀 특이하긴 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선희 씨도 그렇고 김을동 씨도 그렇고 정치 궤적은 굉장히 이해는 잘 안 되는 그런 그거는 왔다 그 갔다 정치인으로서 갔다인데. 사실 뚜렷한 네. 정체성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네. 이선희 씨는 더 말할 거 없고 김을동 의원은 이제 시작할 때도 보면 좀 재밌는 게 처음에 그 민주당으로 해서 서울시 의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됐는데 그 다음에 그 새정치 국민회로 이제 분리되면서 또 그거에 반발해서 자민련으로 들어갔다가 자민련으로 한번 재밌는 게 96년 선거 때 자민련으로 종로에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근데 유명하잖아요. 원래 서울시 의원이 한 번 됐었어요 민주당으로. 근데 그 민주당 서울시 의원을 하다가 96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이제 자민련으로 가인 상황이었고 자민련 후보로 출마를 하는데 그때 붙은 사람이 누구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이종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건물들하고 붙었네. 꼴등을 하고요. 꼴등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자민련에 계속 있다가 그 성남에 나가서 또 떨어지고 또 한 번 또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2008년에 비례로 되는 건데 그때 또 친박연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정치적 성향은 어르신이니까 좀 보수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아버지가 워낙 야당 정치인에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성이 살아있고 의리, 뭐 인간미 이런 것도 중시하는 분이 아니었을까. 과연 네. 뚜렷한 그 정치적 그 지향이 지향이 이런 거는, 있었을까. 네. 뭐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또 이제 김을동 전 의원 말고도 다른 연예인 출신 정치인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두 분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저는 일단 뭐 이 주로 이제 배우 출신 연예인들이 많긴 한데 저는 이제 이주일 코미디언 출신 고 이주일 씨가 좀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이제 고 정중영 현대 명예회장이 창당한 통일민주당에 이제 1호로 영입됐잖아요. 당시에 뭐 본인은 안 한다고 했는데 정중영 명예회장이 그 방송국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 가지고 설득을 해서 그 영입됐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기억나는 게 이분이 이제 4년 동안 이제 하고 난 뒤 이제 정치권 떠날 때 했던 말이 여기에 나보다 더 코미디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지난 4년간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떠납니다라고 하고 가거든요. 이것도 명언이네요. 예. 그래서 당시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당시 이제 일부 국회의원들이 뭐 딴 따라 따위가 뭘 하냐 하면서 약간 이제 이주일 씨 조롱하고 왕따 시켰다는 이야기도 많았고 실제로 이주일 씨가 국회 이 대정부 질의할 때 보면 당시 그게 이제 방송으로 중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뭐 의원들이 막 킥킥하면서 웃는 장면도 나오고 뭐 그럽니다 보면. 그렇구나. 네. 이용수 선배는 좀 기억에 남는 연예인 출신 정치인 있습니까? 뭐 지금 존경받는 이순재 선생님도 그 당시 중랑구 지금 서영교 의원 지역구죠. 거기에서 이제 13대 총선에 한번 출마했다가 민정당으로 떨어지고 그때 이제 이상수 전 의원이라고 장관도 하셨고 이제 그분하고 리턴 매치를 해서 네. 14대 때는 이제 됩니다.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정치를 더 안 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이상수 의원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친해졌나 봐요. 그래서 2005년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데 그때 이상수 의원이 이상수 전 의원이죠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를 하는데 후원회장을 맡아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보수적 성향을 가지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를 대선 때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고 당적을 가지시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정치에 오래 머무른 분은 아닙니다. 지금 구기자도 국회의원 했다니까 약간 좀 의아한데 이런 표정을 짓는데 정치인으로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 기억나는 분은 그 신성일 씨 배우. 아 신성일 씨. 그분이 저는 이제 현장에서 봤는데 그분이 원래 이제 되게 그 60년대 뭐 오랜만에 누워보는 거 막 이런 대사하는 그런 청춘 스타였는데 이분이 정치의 뜻이 일찌감치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원래는 이제 약간 야당에서 나가려고 했었다는 그런 말도 있고 해서 82년 국회의원 선거 때 당시 뭐 정통 야당은 아니지만 한국국민당 후보로 용산하고 마포 용산 그때 지역구가 묶여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때 거기 출마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이분 본명이 강신영이에요. 네. 이거로 출마를 해서 떨어져서 이게 신성일인지 몰라서 떨어졌나 보다 하고 이제 개명을 한 게 강신성일.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96년도에 이제 민자당으로 이제 다시 한번 나갔는데 그때 대구 동구로 그때 이제 자민련 바람이 거세거든요. 그래서 져요 또. 그리고 결국 이제 뜻을 이룬 게 2000년 16대 총선 때 이제 민자당 후보로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 후보로 네. 대구 동구에 이제 입성을 하죠. 그래서 그때 의정 활동을 했는데 사실 의정 활동할 때 별로 이제 좀 존재감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국회 앞에 가면 마당에 큰 분수가 있잖아요. 그 앞에서 지나가다 본 거예요. 근데 본인이 먼저 이렇게 악수를 청하면서 뭐 어떤 느낌이었냐면 국회의원이 악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기 스타가 팬한테 악수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근데 그때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그분 손을 한번 잡아봤네. 뭐 저는 사실 그분에 대해서 호감 별로 없는데 우리 윗세대 어른들은 좀 부러워하지 않을까. 네. 대단한 분이었는데 이제 의정 활동으로는 별로 느낌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천을 못 받아서 그거로 정치 생활이 끝났죠.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저도 이제 그 당시 막내 기자 시절에 국회 오가다가 본 적은 있습니다. 원체 뭐 아시겠지만 60, 70년 대표적인 뭐 청춘 배우 미남 배우였으니까 눈에 띄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 이제 의원실에서 일했던 사람하고 최근에 이제 이신성일 씨 생각이 나서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자기도 크게 뭐 인상이 남는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정 활동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다만 이제 이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영화인 출신이니까 영화인이나 영화 산업 대변하는 쪽 뭐 일은 좀 하셨다고 그러고 특히 이제 당시 노무현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스크린 쿼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스크린 쿼터 축소 문제 이슈가 되면서 그 문제를 많이 다루고 저기 국회에서도 뭐 그 당시 이창동 장관인가요 하고도 뭐 설전도 벌이기도 했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아까 이용욱 기자 말했지만 17대 때 이제 총선 공천을 신청했는데 공천 심사에 떨어졌고 생각보다 특별한 반발 없이 사실상 이제 정치권을 떠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당시 의원 시절에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돼가지고 이제 복역을 하죠. 옛날에 이제 그 정치를 하셨던 연예인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이제 추측입니다만은 뭔가 이제 그 주요 유력 정치인의 병풍 같은 역할을 하다가 그냥 사실은 정치라는 게 굉장히 본인만의 소신이라든가 뭐 지향이라든가 이념이나 철학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런 게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락가락하는 행보, 갈팡질팡하는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연예인 출신 정치인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예. 일단 뭐 얼굴마담으로서 역할 그동안 이제 연예인 출신 정치인들이 보였던 궤적 같은 것들이 딱히 인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제 누가 나온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예전보다는 좀 뜨끔미지근한 반응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 잘 나가는 연예인이 정치판에 올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뭐 사생활 이런 것도 검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건 국회의원 아니지만 이제 유인천 전 문체부 장관 이분이 사실 아 그렇네. 굉장히 중후하고 아주 저 멋진 그 중년 배우 같은 젊을 때도 물론 그랬고요.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본인은 장관 2번 했다고 뭐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맞아. 예. 저한테 보기에는 그냥 이명박, 윤석열 묻은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맞다. 예.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 연예인들이 뚜렷이 이게 뭐 어떤 지지 활동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선거 때나 아니면 자기 정치적 성향을 밝힐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정치판에 본격 뛰어들어서 뭘 하는 순간 이제 거기 묻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네. 그 다음에 나와서 연예인 활동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제 개인적 추측입니다. 네, 아니 저도 정말로 선배들 얘기 들으니까 너무 공감이 가고 이순재 선생님도 저도 이제 시트콤이나 이렇게 보다가 가끔 이제 정치적인 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동의가 안 되는 왜 저렇게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과거에 했던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 고유의 활동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좋은 직업입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도 욕심을 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으면서 오늘 순서 마감을 좀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 선배부터 부탁드립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농구 만화 슬램덩크에 이런 명대사가 있는데요. 왼손은 거들 뿐. 이 사실 이색경력은 거들 뿐의 뭐 표현을 하면 거들 뿐이고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골 결정력은 어떻게 보면 뭐 민심을 대변하는 뭐 소신이라든가 뭐 정치적 정책적 역량이 달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들러리가 아니라 주연이 되는 비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용 선배도 부탁드립니다. 뭐 다른 분을 다 할 건 없고 이제 저는 이제 전현희 의원만 할게요. 어쨌든 지금 가장 정치적 존재감이 있고 가장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근데 법사위에 있고 그래서 내란 수습이 주 업무인 법사위에 있고 이분이 또 치과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정 곳곳에 숨어 있는 내란 충치를 뽑아내라. 이렇게 내란 말하고 축제를 싶- 뽑아내라.